일단은 이제 우리 한준호 우리 의원님께서 구속 취소 얘기, 저도 사실은 네. 보도는 구속 취소로 봐서 바로 석방되는 줄 알고 저 깜짝 놀랐는데 모든 방송에 구속 취소됐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네.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구속 취소를 청구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규택 의원님께서 그 앞으로 상황이라든지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주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 안에 석방 주의서를 내려 보내느냐, 네. 두 개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지금 좌우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 한번 눈을 부릅뜨고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법원의 결혼 결정이 난다 해서 바로 석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고 이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그 97조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네. 17조.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그 법원의 결정을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하라는 그 결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계속 구속해 놓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일 이내에 그러니까 검사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기 전까지도 계속 풀려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즉시항고를 하면 그 이유도 계속 풀려나지 않고 즉 말해서 항고의 결정 있기까지는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로 있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우의 수는 세 가지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석방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즉시 항고를 하면 이 고등법에 다시 판단할 때까지 석방이 안 되고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그냥 계속 쭉 있는 겁니다. 법에는 7일 기간을 줍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쭉 있으면 그날 석방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지금 된다고 보면 되겠죠, 전현희 의원님? 네. 국민들께서 이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러나 저러나 당장 석방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다. 한 7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속된 상태로 있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만약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그때까지는 구속된 상태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석방이 되든지 아니면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서 그 결정이 날 때까지 구속이 더 연장이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결정이 탄핵에 영향을 미치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시긴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좋습니다. 예, 탄핵에는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요. 그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은 뭐 이렇게 또 뭐 형사법을 다루는 이제 이 법원과 달리 네. 그 윤석열의 위법한 행위, 위헌 행위, 네.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나 증인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차고도 넘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설사 오늘의 그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 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약간 그 이 판사의 본인이 판단을 못하겠다, 약간 저는 그런 취지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상 문제가 윤석열의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잡한 문제이지만 네.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법원의 주요 결정 요지는 구속기간이 도과한 후에 기소가 돼서, 원래 이제 구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사람을 구속시켜놓고 잡아놓고 네.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 기간을 넘겨버리면, 그 기간 전에 기소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사람을 석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그 기간을 넘겨서 기소를 한 것이다라는 판단이죠. 그런 판단을 주요 했죠. 판단이 그거기 때문에 네.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탄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절차상의 완전 날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일단 구속을 취소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인용이냐 뭐 기각이냐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오늘 저 인용 결정문을 아마 다 보셨을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간 도가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시간으로 했더라고요. 원래 저희 이제 할 때는 일로 합니다.
날짜로 기준하고 어떤 네. 거는 월로 하고요. 근데 시간으로 해가지고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시간이 넘어갔다라는 게 주요 요지 같은데 그 설명 좀 우리 박균택 의원께서 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걸 이제 영장 실질 심사는 날과 날로 계산을 그러니까요. 한다고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구속 적부심의 적부심. 경우에는 때와 때로 구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아니고 시간 아니냐라고 네네. 이제 판사가 판단한 받아들였는데 건데요. 그것은 변호인의 주장, 네.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실무적인 관례가 그걸 날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법원에 간 날, 네. 그리고 법원에서 받은 날, 이 날을 다 합해서 구속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왔기 때문에 그 실무적인 관행으로 따지면 당연히 그 다음 날 기소했던 날 자정까지만 기소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네. 아침에 끝났다고 시간으로 계산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으냐? 아마 몇십 년 동안 그걸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날로 계산했을 때는 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석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처럼 갑자기 시간으로 제한을 해서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라고 한다면 왜 몇십 년간 다른 피의자들한테는 이런 해석법을 적용하지 않고 굳이 윤석열 피의자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도대체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기준인 참고로 것이냐? 대법원에 이런 판례가 있지 않습니다. 특이한 예, 사례. 아주 첫 예. 번째,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첫 번째예요. 시간 계산으로 하는 건 첫 번째 같아요. 검사들이 보통 수사를 할 때 네,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내가 구속기간을 도과시켜 버리지 않을까. 네, 날짜, 그런 날짜 거죠. 그것만 그 날짜 따지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날짜 도장 빨간 거 그거는 찍어놓거든요. 진짜 사표를 써야 될 문제예요. 구속기간을 도과해서 이 사람이 풀려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근태 의원께서 잘 설명했지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제 1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들어간다고 기록이 법원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오늘 1시에 다 끝나고 1시에 법원 기록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형사소송법상 아까 얘기했듯이 그 들어간 날부터 다시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구속기간 이틀이 빠져야 뺀다. 돼요. 그러니까 이틀이 빠져야 돼요. 어제 하루, 예. 오늘 하루 이렇게 이틀이 빠져야 돼요. 빼서 구속기간 원래 구속기간보다 이틀 정도 후까지 늘어나는 수사를 더 하고 그때까지 기소를 하면 된다. 이게 네. 보통 검사들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수사를 하면 계속해서 야 지금 며칠 빠졌어. 뭐 어제 들어가서 오늘 나왔지. 그럼 이틀 빠지지. 그럼 언제까지야? 그렇게 계속 달력에 체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수사하다가 늦어지고 그러면 마지막 날까지도 오늘 맞아 이러면서 기소를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제기가 없어요. 그런데 네. 이번 재판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어제 1시에 들어가서 오늘 1시에 나왔으니까 24시간이야. 네네. 그러니까 하루만 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딱 정답이에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관례와 전혀 어긋난 네네. 그런 판결인 거죠.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결정인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급하게 비공개 최고위도 열고 그리고 이제 그 의총도 열었는데 뭐 비공개 최고위까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당의 입장, 이 관련한 당의 입장도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당의 입장은 아까 이제 대변인 명의로 당의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선은 내란 속에 윤석열이 풀려난다는 게 납득할 수가 없다. 웬 말이냐. 네네. 그리고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원의 결정이 윤석열의 파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주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입장을 좀 냈고요. 네네. 아까 의총을 거쳐서 또 원내대표가 네. 또 입장을 좀 낸 바 있고요. 비슷한 톤의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이 아마 항고 여부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4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시간을 네. 끌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듣자 하니 뭐 검찰총장이 지금 부재 중이라고 뭐 그러는 것 같아서 네. 좀 시간을 끄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만큼 즉시 항고하는 게 맞습니다. 즉시 항고하고 네네. 어느 누가 아까 우리 김기표 의원님이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계산을 잘못해서 석방해야 된다라는 논리인 건데 네. 그러면 예 과거에 계산 잘못한 것도 상당히 있겠는데요. 다 지금 많죠. 다 문제가 될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판례가 생길 되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네. 검찰하고 왠지 윤석열 막 같은 편이니까 이런 거 해주지 않느냐 이런 또 국민들의 걱정도 있고 사실 하는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저는 이제 생기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일단은 검찰이 아마 법원에서 이런 결정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연장할 때 2번이나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런 것도 사실 거의 처음 봤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11 플러스 11 해주는데 11 해놓고 검찰로 가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가니까 갑자기 안 해준다고 2번이나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뭔가 저는 시도가 좀 됐는 게 아니라 법원이 봤을 때는 검찰 공수처 뭔가 잘못하고 있다. 법에 어긋난다라고 봤던 것 같고 이게 이번에 결정 자체가 그때 연장선으로 보고 그때 이틀 정도 잘못하다고 시간 계산 잘못된 거거든요. 네.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검찰이 마치 일부러 조금 늦게 기소를 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거는 제가 조금 과한 해석입니다. 그 해석은 아닐 것이다. 제가 그때 이제 기소할 때 보면 날짜 저도 막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날짜가 충분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하루 정도 일찍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것은 완전 논리모순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럼 그동안 기소했던 게 불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항고를 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이 재판에 가서 우리의 기소가 정당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주장을 했었고 같이 변론 과정에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했던 그 변론도 부정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이고 둘 중에 하나가 직무유기나 잘못된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검사 봐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어요. 벌써 윤석열의 공소장을 읽어보면 상당히 이거는 무슨 뭐 이 검사 입장에서는 또 윤석열 입장에서는 완전 원수지간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검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 공소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책임 다 져야 돼. 그러면 게다가 공소장 내용 자체가 처음에 김용현 공소 제기했을 때 하고 거의 비슷한 똑같습니다. 수사 거의. 그 결과물이 대부분이 공수처로 가서 이게 공수처에서 다시 와서 이렇게 기소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 기소 수사한 게 이번 법원 판단이 좀 매우 그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은 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이 굉장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는 식으로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나중에 뒤집어지거나 본안 판결에서 이 수사상의 공소제기상의 과정이 혹시나 본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법원이 실제로 재판부 설명 자료가 이게 이 구속기간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나 잘못 판단했을 때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고 파기 사유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히 판단을 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심 사유로 그때 예를 든 게 김재규 사건입니다. 법원이 예를 든 게 그 김재규 사건을 찾아보니까 수사 기간에 그 가혹행위로 이게 이제 다시 재심 사유로 삼았는데 그런데 실체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이런 수사 절차상의 문제로 재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이 구속기간 산정이 지금 법원의 이 설명 자료에 따르면은 그 영장심사 그리고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서류 이렇게 제출하거나 법원의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지금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사안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마음대로 판단하기가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적인 판단을 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심한 판단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경우에 통상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로 계산하는 게 통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하면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이 파기하는 거죠. 첫 번째 판결 이 결정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이제 조승래 수석 대변인께서 잘 정리는 해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은 위헌 위법, 내란 행위가 위헌 위법이냐 이걸 판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법원에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것은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 취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구속 기간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취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고 실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지도 않았어요, 실체 부분.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지금 내란 행위가 위헌 위법이냐 이 실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정은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칠 수가 없다. 그거는 실체 판단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구속 석방된 상태에서 이제 윤석열이 바깥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이 탄핵의 이런 여론이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는 여전히 그러니까 있는 한 거죠. 번만 살짝 정리를 가볍게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서 지금 못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일 걱정하는 거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지금 석방되는 거냐. 그게 결정스러운 이게 문제죠. 굉장히 걱정이에요. 갑자기 내란 속 윤석열이 바깥에 나와서 또 제2의 계엄이라든지 뭔가를 막 벌이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판단이 윤석열을 마치 사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란죄는 없어지는 거냐. 그렇죠. 세 번째는 이 결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영향을 미쳐서 탄핵 인용이 미뤄지거나 또는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들을 해주시긴 했는데 어느 한 분이 좀 요 세 가지만 하나만 또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저도 사실 쏘갔거든요. 저도 변호사지만 구속 취소됐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빨간색으로 쫙 적혀 있길래 제가 오다가 YTN도 보고 다 봤는데 너무 놀라서 저 넘어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거예요. 그렇죠. 구속 취소 청구 인용된 거지 석방된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절차들이 진행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하고는 무관하고 정리 좀 우리 그러면 다시 아까 얘기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구속 취소를 윤석열 측에서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 인용이라는 것은 풀어줄게 이제 이런 말인데 당장 풀어준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단 결정은 하는데 다만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시 항고라는 것은 나는 인정 못해. 그러면 풀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하고 그 항고 법원 그러니까 2심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제 이게 1심이고 2심 법원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윤석열은 구속된 상태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용하는 그 결정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 구속기관을 지나서 기소한 것 같은데 이런 취지로 인용 결정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 되냐 마냐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취지로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마치 윤석열이 사면된 것이냐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근데 우리가 굉장히 대한민국이 그렇게 인식할 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진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절차라도 어기면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데 완전히 어겼다라고 또 판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런 거는 좀 판단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현희 최고원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보충을 드리면은 아까 뭐 재심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혹시나 그건 좀 이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윤석열 측에서 수사권이 없니 공소권 뭐 공수처 검사가 이렇게 넘긴 것이 신병 인치 절차를 밟았냐 이런 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논리들을 계속 주장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일부 구구 추정하는 사람들이 또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 재판부는 제가 보기에 일단 대법원에서 간명하게 정리되고 판단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문을 보면 그 보도 설명 자료와는 달리 결정문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이렇게 뭐 공수처법 등 관련 범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게 있는지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들이 요렇게 주장하는 것만으로 내가 판단하기 어려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인용 결정을 하고 뭐 항고나 대법원 가서 결정 나면 그것에 따라 할게 이런 취지의 판결을 결정문을 읽혀서 제가 보기에는 그 조금이라도 논란이 있는 것은 내가 대법원에 결정 나서 하겠다 약간 이런 논란 저는 대법원 결정 받고 싶어. 이게 사실 대법원 판례 제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한 거. 그 분초로 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없어.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인용한 그 논리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아까도 종현원 박근태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은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는 날짜로 하고 그다음에 체포적구심도 사실은 체포 기간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그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뒤에 바로
구속기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돼 있기 똑같이 때문에 돼 있어요. 그 문헌상의 해석을 당연히 구속기관도 되도록 그렇게 해석이 규정이 맞지 돼 있는데 않습니까? 네. 이번 재판부에서는 내가 그거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판단했어요. 예, 아. 피해자한테 피고인에 유리하게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당연히 유리하게 싶다고 판단했는데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문맥상 말이 안 되는 것인 게 네네. 그 뒤에도 당연히 연결되도록 조문은 규정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항고법원 가면 네. 첫 번째 체포적부심에서 체포정부심 그 시간을 추가할 것이냐, 전 추가돼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구속기간 날로 하는 네. 것이 맞느냐, 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냐, 날로 하는 것이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이 그다음에 나머지 수사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저는 얘기해서 이거 정리해줄 아예 것이다. 이런 시작 자체가 지방법원 지금 중앙지방법원 25 형사 25부인데 이제 즉시 항고하면 항고법원이 고등법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재항고를 또 합니다. 예, 재항고를 대법원까지 있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결정 내려야 최종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일시로 할지 일로 할지 시간으로 할지 그러니까 날로 그 할지 제가 이제 다들 법률가들이시니까 아니, 말씀이 너무 말을 좀 이게 죄송합니다. 예. 상당히 좀 어렵게 말씀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리를 좀 지금 깔끔하게. 이제 핵심적으로는 그런 거 네네. 쉽게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어렵군요. 예. 그 어쨌든 간에 이제 구속 취소 청구를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법원이. 네. 받아들였는데 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에 대한 소위 윤석열 측의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주장은 판단한 게 아니고 판단이 아닙니다. 이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대법원에서 좀 위에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올려버린 거고. 하도 논란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를 뭐라고 이제 하니까. 어쨌든 간에 받아들이려면 뭐 날짜, 때, 시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네. 시간으로 하는 게 맞으니 이거 지나갔으니 취소하는 게 맞다. 네. 뭐 이렇게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보시면,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이쪽에 주장하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고 이 주장은 그거 완전 잘못된 이건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공수 수사권 없고 검찰 수사 잘못했고 네. 윤석열 내란 행위 안 했고 이런 식으로 주장이 되거든요. 그럼 다 지금. 거짓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맞아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굉장히 좀 수장님이 잘 잡으셔야 돼요. 법조인이 아닌데도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정확하세요. 판단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는데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니까요. 네.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공수처의 지금 이 재판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네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판단 전혀 없습니다. 그 판단은 안 했다. 그리고 구속영장은 이미 법원이 발부를 했기 때문에 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일응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근데 이번에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법원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은 이 규정은 없지만 네. 직권남용이라는 죄를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해서 관련 범죄로 수사는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를 인지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이 네. 증거나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 않다. 네, 그래서 네, 이 네. 부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 네. 이 말은 즉 공수처에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수사로 맞아요. 내란죄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권을 인정을 하되 그 요건에 맞는지는 한번 살펴봐라.